저희는 북한 의약품 지원 모니터링 시스템화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이화업계동무 김희수, 김다혜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번 주제가 북한에 지원되는 의약품을 어떻게 모니터링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요. 저희는 먼저 북한의 의약품 공급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외부에서 지원되는 의약품들이 어떻게 지원되며 그리고 그 의약품들을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서 유입되는 의약품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북한 주민들이 의약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 실태를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북한은 기존에 인민보건성에서 시작해서 지방에 이르는 중앙에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공급을 하는 의약품 관리 시스템이 존재해 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일단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으면 그 처방전에 의해서 병원 내에 존재하는 약국에 가서 의약품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1990년대 중반부터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단 계획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의약품 공급 체계도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요. 기존의 국가가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공급을 진행해 왔다면 그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개인과 장마당에 의해서 새롭게 의약품이 유통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국가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이제 자생적으로 암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1995년도에는 기존의 약국에서 이제 약을 공급받던 그 형태가 아니라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하게 되고요. 2003년부터는 7월 1일 그 경제 조치에 의해서 이제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되고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요. 일단 개인들이 의학 계통에 대해서 뭐 의사나 간호사 이런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족과 친척 중에 누가 의학 계통의 전문가가 있다거나 이러면 개인 약사로 등장을 해서 약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동네에 약집이라는 개념의 개인 약국들이 종종 등장을 하고 북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북한의 외부에서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의약품들이 공급되고 있는지 지원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지원하는 약품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을 통한 의약품들, 그리고 유엔과 기타 이제 외부의 국가들을 통한 의약품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트랙을 보면 투 트랙으로 나누는데요. 정부 지원을 통한 의약품 공급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분명히 한계가 있고 많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 단체들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의약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두 번째 보시면 중국인데요.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이제 중국 의약품을 가장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개인들의 밀매를 통해서 북한의 의약품이 유입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를 비롯해서 이제 외국에 있는 이제 민간 단체들이 유엔 기구를 통해서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또 유엔에서 이제 의약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되는 북한에 유입되는 의약품들을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도표와 같이 국내산에 20%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엔산에 30%, 그리고 중국산에 40%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접 북한에서 살면서 체감한 바로는 국내산에는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고, 특히 국내산은 이제 한방의약품과 같은 영신한 뭐 이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닥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의약품은 유엔산, 그리고 가장 북한 주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고 기대고 있는 의약품은 중국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유입된 의약품들을 어떤 장소에서 구입을 하고 이제 유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가 장마당을 이용합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도 사실 진료 처방을 받게 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약을 구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 병원 약국을 사용하는 횟수가 4%밖에 안 되는데요. 북한 병원에는 의약품이 그렇게 기존에처럼 공급되거나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주제를 통해서 북한에 이렇게 외부에서 유입되는 의약품만 잘 관리를 해도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아프거나 고통받지 않게 또 안전하게 사용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외부에서 지원되는 의약품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니터링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왜 모니터링 해야 할까요? 북한은 중국, 한국, 유엔 등 외부로 유입되는 의약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실제 대북 인도 지원으로 유입된 의약품은 중앙 공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장마당으로 그대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2009년까지 북한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들을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그대로 하지 않고 100명 분이라고 하면 샘플러 5명에게만 공급하고 그 나머지를 서류상으로는 공급으로 해놓고 간부들이 나누어 갖거나 장마당으로 그대로 도매를 넘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마당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이제 한국산, 유엔산 이런 약품들은 매우 고가이므로 일반 주민들은 싸고 출처가 불분명한 중국산 의약품에 많이 기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북 인도 지원 의약품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한 주민들의 의약품 사용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북한에는 아직도 약은 전문적인 약사한테서 사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병원 관계 일을 하거나 의사, 간호사, 예를 들어 군부대에서 위생지도원 경력을 한 일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약사가 아닌 약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한테서 구입한 그런 의약품을 아무런 의심조차 없이 그대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한 의약품을 이제 전문적인 의사의 그 처방전이 아닌 자가진단으로, 예를 들어 많이 아프면 많이 먹고 덜 아프면 복용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복용, 오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장사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포장되어 있는 약품을 소분하여서 그 한 알 단위로 판매할 때 신문지나 낡은 책 종이에 싸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비위생적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이 아닌 입소문을 통한 약 구입이 많은 편인데요. 이제 약을 구입할 때 이번 병에는 어떤 약이 맞더라, 이번 감기에는 파란 약이 효과가 좋더라, 빨간 약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약장사가 추천해주는 그런 약만을 복용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그런 의약품 원약명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용 설명서가 없는 약을 판매하는데, 혹은 사용 설명서가 있더라도 이제 중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알아볼 수 없고 용법, 용량 같은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짚어본 가운데 북한의 의약품 지원과 함께 약국을 함께 제공하고자 북한 의약품 지원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해결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으로는 일단 의약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지원과 함께 약국을 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지원해줬는데 또 약국까지 지원해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가활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 많습니다. 북한의 실제 동네에 가면 이제 동네 입구에 경비초소라는 건물들도 있고요. 매대라는 이제 매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일단 리모델링을 해서 약국으로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대북 인도 지원으로 보내는 의약품들을 잘 관리를 하고 또 안전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국을 통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면 그 북한 주민들이 어떤 약을 선호하고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북한 주민들에게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그리고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북 인도 지원으로 전해주는 그 의약품들이 목적에 맞게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모니터링화된 시스템을 갖춘 약국 지원뿐만 아니라 올바른 약물 사용 복용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의약품 지원만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효과를 줄 수 없습니다. 올바른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해야 된다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나아가서는 북한 내에 지역별 계절별 특정 질병 발생률과 또 북한 사람들의 약품 사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북한 사람들의 체질과 상황에 맞는 그러한 약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분단 70년 동안 수많은 통일 정책을 연구해 왔고 제공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탁상 어떤 행정이나 그리고 이론에 의존하는 그런 통일 방안이 아닌 정말 건강한 통일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북한 주민들도 함께 체감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건강한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강한 통일 준비의 첫걸음 우리 남북한 청년들이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화업계 동무 김희수, 김다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